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이성적 사회가 구성원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면은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감성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오래된 근거를 찾아보면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태, 그러니까 완전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그걸 이제 완전태라고 합니다. 그 도토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은 참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완전태, 이제 엔텔레키라고 합니다. 그 완전태는 무엇이냐? 그건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종교적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은 다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이란 건 과연 무엇이냐 한다고 할 때 이성적인 정신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복은 감성보다는 이성에서 더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는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또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알아보고 또 현상보다는 본질을 꿰뚫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부족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국가, 한 사회는요, 세 가지 큰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정치, 문화입니다. 그러면 경제, 정치, 문화는요, 서로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른 그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보완을 하면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는 뭘 추구하냐? 이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럼 정치는 뭘 추구하냐? 바로 정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의미 실현 또는 가치 실현,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이제 추구하는, 이게 바로 이제 문화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21세기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은 정치와 문화가 자기네들이 그 각각이 추구해야 할 어떤 정의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가치 실현이라든지 이걸 포기하고 또는 이제 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장을 하고 있을 뿐 실제 내용으로는 어떤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 심지어 요즘 어제 정치 지도자들은 뭐라고 또 자처를 합니까? 자기는 한 어떤 그 국가라는 기업의 CEO다 하고 자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의 실현. 정의 실현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 삶을, 최소한의 어떤 인권이 보장되는, 그건 또 공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갖추는 게 바로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한 정치가 어떤 이익 실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마찬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 중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이 축제를 많이 하죠.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 축제 내용을 사실 알고 볼 것 같으면은 바깥 어떤 형식은 문화지만은, 어떤 문화 활동이지만은 실제 내용은 굉장히 경제적 활동이라는 이야기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론, TV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문화들은 대부분 뭡니까? 그 뒤에는 스폰서들이 있는 거죠. 또 광고가 있고요. 그 광고와 스폰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화 활동이 어떤 그 스폰서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거에 반하기가 힘들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이 바깥 모양새로는 어떤 정의 실현이라든지 어떤 그 의미 실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제 활동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 이런 현상들을 바깥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은 뭔지 그 부분까지 꿰뚫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를 정확히 읽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자님은요,
학문,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사회에서도 알지 못해서 행하지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저는 그 대학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윤리경영 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몰라서 윤리경영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죠. 알면서도 그걸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팽배해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하나의 어떤 그 재치라든지 순간적인 어떤 말재주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 매체들, 두 번째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어떤 말재주 경연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재주에는 어떤 본질적인 그다음에 어떤 그 깊이 있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떤 자극적인 아니면 또 순간적인 그러한 어떤 그 자극을 주는 그 정도에 이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이 또 한 번씩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볼 것 같으면은 궤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재치라든지 순간적인 말재주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지를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욕심이 과합니다. 더불어서 그 반대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요. 한없이 게을러지고 싶은 그러한 게으름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들이 지나친 욕심, 무한대 욕망 이런 부분을 제한해야 된다 하는 어떤 주장들만 많이 난무하고 개인의 어떤 그 게으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고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들은 굉장히 어떤 인기를 얻지를 못합니다. 1979년에요. 영국에서 대처 정부가 어떤 그 영국병 이게 굉장히 문제다 하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지 위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실업이 하나의 직업이 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보호를 해주는 거기에만 의존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노력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우리가 이제 20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구하면서 또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뽑아만 준다면은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또 제 잠재 능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굉장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발휘하지 않고 일단 뽑아주면 그때부터 잠재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이야기냐. 왜 지금까지 발휘를 안 했느냐. 그 좋은 잠재 능력을. 아니면 최근에 보면은 이 정부에서 이 20대들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염려를 하면서 직장을 지원하면서 자기가 졸업한 뭐 학교를 기재를 안 하고 또 뭐 어떤 걸 기재 안 하고 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도 결국 스펙이란 게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뭘 해왔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인간이고 어떤 자연 현상이고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관행대로 아니면 관성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 중에서 아주 그 어떤 현실적으로 전혀 유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모양새 맞추기 위한 스펙 그런 것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어떤 개인의 노력치를 나타내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 어떤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그 개인의 어떤 그 지나친 게으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의 무한대 욕망을 어떤 제약하는 것처럼 같이 사회는
제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성적인 부분들, 결국 이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연역적인 거, 귀납적인 거죠. 연역적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귀납적인 건 결국 뭐겠습니까? 현실적 근거인 거죠. 그 현실적으로 실제 그렇느냐 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그런 사고와 또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사회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또 그러한 사회가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